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 기획 시 시민의 역할과 참여 범위에 대해서 서울 디지털 재단 이승하 선임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서울 디지털 재단 정책연구팀 이승하 선임입니다. 네, 제가 30분 분량을 준비했는데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기획 시 시민의 역할과 참여 범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재단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정책 연구와 자치구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비스 기획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목차는 그 스마트 시티와 시민 참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 참여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스마트 시티 시민 참여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계획할 때 이런 리빙랩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020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자치구 스마트 시티 컨설팅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시카고 엑스포 표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견하면 산업이 적용하고 인간이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 기술이 저희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는 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조금 앞에 허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느껴서 오늘 발표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채우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렇게 기술과 인적 자본, 거버넌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기술과 인적 자본은 당연한 얘기 같고,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기술과 인적 자본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자정부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시민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키워드에서 보시듯이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민간 협력 시민, 서비스 활성화, 사용자 중심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스마트 시티와 기존의 정부 주도 전자정부 사업과의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할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큰 틀에서 보시면 스마트 시티 이해관계자가 총 4개의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서울시도 보시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저희 같은 산하기관, 그리고 이런 기업과 대학과 시민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티의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 참여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궁금히 한번 검색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해서 방법론적 학문으로 좀 진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1970년도에 이렇게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참여적 있었지, 인터랙션 디자인, 흔히 HCI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싱킹으로 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에서도 도널 노만이라는 사람이 95년도에 처음으로 흔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했다고 하고요. 경영학 분야에서는 체스브로가 2003년도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개방형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이런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공공가치 창출론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행정 정부 중심의 서비스, 공공 서비스 제공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더라고요. 결국엔 이런 기술이 사회에 접근하려면, 사회에 적용이 되려면 이제 사회기술 체계 접근법의 개념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기술과 사회의 시스템이 공동 최적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 융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 디자인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소유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민 참여와 스마트 시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리빙랩, 시민랩, 시티즌랩, 주민기획단, 그리고 스스로기획단,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 등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민 참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역할과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되냐라는 이슈는 저희도 아직도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링턴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시민 참여 모델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정보 제공, 그리고 절차적 참여, 그리고 협의 및 집합적 문제 해결, 그리고 합의 형성이라고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절차적 참여, 그리고 직접적인 상호관계 이런 것들 앞부분의 시민 참여 모델이고, 저희 최근에 많이 등장하게 된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이 3번째 보시는 협의 및 집합적 문제 해결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리빙랩은 MIT의 밀리엄 미첼이라는 사람이 1994년도에 처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런 혁신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방의 혁신 네트워크의 대안적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풋을 통해서 그 외부적 영향 요인을 좀 가미를 하면 저희가 이런 의도된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의도된 아웃컴을 한 3가지로 정의를 해보면, 이해관계자의 중재안이 나오고, 지속 운영 가능한 결과물, 그리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시된 마리나라는 사람이 제안한 이 모델에서는 unintended outcome을 실패의 과정, 의도되지 않은 결과물을 실패로 규정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관점을 더 추가를 해서 그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unintended innovation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리빙랩은 총 6가지 변수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탈리아의 알코트라라는 리빙랩인데, 기존에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거버넌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방법론과 툴은 무엇인가, 그리고 혁신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총 6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기획의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서비스 기획자들은 리빙랩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진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을 총 4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먼저 전략가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에서 시민의 경험을 담는 그런 디자이너 플래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은 시민과 스마트 기술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의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실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디자인 싱커를 컨셉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마스크를 썼더니 숨이 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전략가가
결국엔 공공에서 서비스를 기획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과의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저희 같은 서울 디지털 재단 같은 중개자의 역할에서 시민과의 접점 그리고 공공과의 접점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접점을 같이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의 기획자는 스마트 시티를 기획할 때 총 3가지 단계로 아이디어 수립 그리고 전략의 구체화 그리고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단계별로 시민 어떻게 참여시켜야 되냐라는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희 19년도에서 재단에서 컨설팅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양천구와 성동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획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서비스 기획 컨설팅을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주민들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 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전략을 좀 세워봤고요. 총 6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리빙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빙랩의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매 노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면 그 리빙랩의 참여 대상을 치매 노인과 관련된 치매 노인 보호자 그리고 복지 케어 서비스 담당자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리빙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아웃컴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토타입, 솔루션, 시스템, 컨셉, 아이디어, 아니면 직접 제작권 등 각 리빙랩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아웃컴의 유형이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좋은 퍼실리테이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민분들 이렇게 한 10대 분들 이렇게 20분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서로 간에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좀 이 퍼실리테이터라고 최근에 그 서비스 디자인이나 디자인 싱킹을 운영하는 담당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좋은 퍼실리테이터를 구하게 되면 그분들을 금방 좀 친하게 되고 이 리빙랩이 저희가 목적하는 이 리빙랩에 있어서 시민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 주민객단 운영할 때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좀 찾는데 공을 좀 많이 들였었고요. 네. 세 번째는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영역을 시킬 수 없고 이런 내용이고요.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지 이 안에서 방법론을 좀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무작정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하면 좀 많이 활용을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좀 체계적인 단계에서 아이디어 제안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좀 다양한 툴킷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영상인데 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라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그 리빙랩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더블 다이아몬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활동들은 세세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런 참여자들에게 사명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줘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양천구 대상으로 주민계획단 운영할 때총 3차례를 진행했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다들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한테 뭐 이 양천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안 기획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명감을 드리고 이렇게 제안하신 아이디어가 결국엔 사업화를 통해서 양천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렸더니 이게 총 3차례를 거치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혁신가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안 되네요. 일단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이 본인들이 제안하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열변을 토하시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그래서 작년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 기획 방법론을 조금 다듬었고요. 올해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관악구랑 은평구 대상으로 그 관악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기획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은평구를 대상으로는 스쿨 전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기획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관악구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 범죄율도 서울시에서 2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한참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신림동 원룸 강강시도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의 불안감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리빙랩 그래서 주민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고 좀 사전에 방향성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관악구 여성 1인 가구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게 좀 구체적인 지역 문제 기반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두 번째 방향성은 그 주민 기획단에서 이런 저희가 이끌어가는 기획자 역할로서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기초 현안 조사를 하고 문제 정의를 한다이고 그 문제 원인에 따른 정책적 기술적 기반의 서비스 컨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이고 주민분들의 역할은 그런 문제인식의 공감 그리고 서비스 컨셉 모델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주시는 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검증 또 추가적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해 주는 과정에서 코어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방향성은 그 주민객단에서의 최대한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총 저희는 5가지 프로세스로 이렇게 컨설팅 방법론을 좀 구체화를 해봤고요. 먼저 지역 기초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런 민원 데이터 분석과 특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주민객단을 통해서 그런 저희가 분석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문제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주민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총 3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화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의 타당성 검증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전략을 마련을 하고 확산 계획까지 이렇게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컨설팅 방법론을 올해 적용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객단을
관악구 거주기 여성 1인 가구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요. 근데 올해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렇게 주민객단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모일 수 없다라는, 네, 제가 듣기로는 전국 지자체 모든 리빙랩들이 지금 홀딩된 상태라고 들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뭐 소규모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앞부분에서 뭐 시카고 엑스포에서 나왔던 표를 가지고 조금 뭔가 좀 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부분에 인간이 묻고라는 뭐 단어를 한번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과학이 발견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물어봐야지 과학이 발견을 하고 산업이 적용하고 다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해주신 서울 디지털재단의 이승하 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는 시민이 될 것이고요. 시민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서비스 기획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만큼 크지 않고요. 그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나 방법론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5개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